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5회 동안 파이널 강의 진행할 테고요.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전부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근처가 아니시면 또 오기 힘드신 시간 차이, 갭 1시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일단 힘들게 또 시험 보고 오셨을 테니까 제가 앞에서 좀 더 기운 내서 열심히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로 딱 2주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시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남은 2주 동안 우리는 최근 3개년 동안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를 분석할 테고요. 빠르게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 교재에 보시면 일단 문제편은 비포 사이즈로 크게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게 매번 그려왔듯이 정리하실 수 있게 서브지 A4 사이즈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 병행해서 푸실 때는 비포 사이즈 큰 시험지 풀어주시면 될 테고 정리나 이런 것들은 작은 교재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처럼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일단 최근 3개년 기출문제 유형 어떻게 분석해 드릴 건지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면요. 최근 출제경향 볼게요. 나눠드린 자료에는 좀 범위를 넓게 해서 2011년도부터 20년까지 전부 다 유형별로 몇 문항 정도가 출제되었는지 배부해드렸는데 최근 3개년만 놓고 보면 위에 두 줄 텍스트 법조문 유형, 우리가 흔히 득점 포인트 유형이라고 제가 부르는 우리가 좀 점수를 맞춰야 되는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유형인 건데 갑자기 2019년도에 경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분석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텍스트 일치법형이 사라졌다 보니까 뭔가 19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텍스트 법조문 토탈 개수는 최근 3개년 동안 계속 유사하게 좀 유지되어 편이어서요. 18개, 그 다음에 좀 이때 좀 줄어서 16개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최근 3개년 경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산 규칙 경우의 수, 요 뒤에 핵심 유형 쪽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잘 대비해 주셔야 될 테고 그래도 확실한 득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 먼저 시작하되 뒤에서 좀 더 잘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는 유지되어 왔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일단 19년도 변화 전에 18년도부터 약간 낌새는 좀 있어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 법조문이 득점 포인트 유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몇 번 문제부터 시작하는지 좀 분석을 해보면 그 전까지는 계속 5번 전후로 시작을 해왔거든요. 뭐 5번 또는 14번 이 정도의 법조문 유형이 시작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16년도 같은 경우는 5번하고 25번 문제부터 법조문이 출제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17년도에도 4번하고 24번 문제부터 그러니까 양 20문제 중에 4번부터 법조문이 시작되어 왔는데 이게 18년도에 약간 변화가 생기길 2번하고 22번 문제부터 법조문 유형이 시작돼서 좀 전진 배치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19년도부터는 아예 1번, 21번 문제부터 법조문이 시작되다 보니까 일단 첫 페이지 딱 넘겼을 때 뭐가 나올 거냐 하면 지금은 일단 법조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들이 좀 되시는 상황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있었던 거고요. 일단 나무 보기 전에 숲부터 그려놓고 들어갈게요. 프린트 3페이지 문제 보시면요. 3페이지 자료 보시면 프린트랑 교재랑 같이 보시면 될 텐데 최근 3개년 경향을 보면 이게 가장 큰 변화죠. 2019년에 가장 큰 변화는 일치부합형이 그 뒤로 거의 전멸했다가 큰 변화이긴 할 텐데 일치부합을 묻는 방법이 텍스트에서 표의 유형으로 변화했을 뿐 좀 이따 법조문 풀 때 말씀드리겠지만 묻는 능력은 똑같은데 정보 제시 방법이 텍스트에서 표로 바뀌었을 뿐 큰 변화는 저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 이따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문제들 이미 그래도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는 보셨을 테니까 교재랑 같이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보면 1페이지에 있는 18년도 6번 문제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발문에 포인트가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발문에 포인트 없어서 선지나 보기 활용해서 문제 푸시는 유형인 건데 대체로 비한글 장치 활용해서 푸시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 1번 문제 보면 발문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문에 아무 포인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로 내려갔을 때
비한글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저는 선지 몇 번? 1번 또는 2번부터 먼저 확인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이게 2018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완전히 종적을 감춘 줄 알았던 일치번 문제가 20년도에 다시 출제가 됐어요. 그게 지금 5페이지에 있는 26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일치법이 살짝 살아있긴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인역 중에서 가장 최근에 공개한 공신력 있는 문제가 7급 모의평가 문제일 텐데, 그때도 텍스트 일치법 문제가 포함되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히 종적을 감췄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거고, 정보 제시가 좀 많은, 정보량이 좀 많은 글의 형태로, 언어 논리와 좀 다른 형식의 좀 더 상황 판단스러운 글의 형태로 출제는 계속 될 거다 라는 식으로, 비중은 현격히 줄었지만 출제는 아예 안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20년 26번 문제 좀 이따 분석을 해봐 드릴 테고, 그 다음에 18년도 그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에는 2018년도에 숫자 외의 비한글 장치, 그래서 뭐 특수 문자나 알파벳이나 한자 활용해서 정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런 유형 나오면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볼 테고요. 그 다음 2019년도 특징이 다른 해와 달리 응용형이 출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텍스트를 크게 일치법과 응용형 두 개로 구분하는데, 일치법 문제는 단순 숨은 그림 찾기처럼 관련된 정보를 빨리 찾으시면 되는, 단순히 좀 비교 정도의 내용 비교 정도에 그치는 문제라면, 응용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필요한 이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부터 시작해서 이따 다 해봐야 되긴 할 텐데, 19년도에는 응용형 문제가 7번하고 27번에 출제된 바 있어요. 그 양쪽 20문제에서 둘 다 7번의 위치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텍스트 위치가 6번 또는 7번 정도가 텍스트 위치로 출제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상도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실 때 좀 더 편하실 테고, 18년도 텍스트 유형 위치 보면 167, 167, 그 외에 나머지는 법조문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배치가 이렇게 되는 셈인 거니까, 그래도 계속 1번부터 7번 정도까지가, 혹은 1번부터 7번, 21번부터 27번까지가 텍스트 법조문이 출제되고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빨리 득점 포인트를 좀 쌓아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지문 2만원짜리 이렇게 계속 두 세트씩 출제됐는데, 19년도만 39번, 40번 문제가 법조문 유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동안 10문제, 4문제, 5문제 이렇게 좀 출제가 되어 왔죠. 그래서 텍스트 유형은 이렇게 되고요. 법조문 들어가기 전에도 최대한 법조문 문제 어떻게 출제해야 되는지 양식은 좀 보여드리긴 할게요.